안녕하세요.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김경자 TV, 대한민국 교육 전문 TV, 김경자 TV를 운영하고 있는 전 서울시의원 김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는 인사가 살아계십니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지만 네, 그 정도로 코로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어서 빨리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 탓일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앞으로 규명이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기후변화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 탄소 배출,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기후온난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돼지열병 아시죠? 그것도 요새 또 다시 일어났다는데 정말 이렇게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정말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 여러분 참 찡그린데 그래도 웃어야겠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제가 나는 어떤 엄마일까 또는 어떤 엄마가 되면 좋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학교에 있을래야 또 걸스카우트 지도자를 하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느냐고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엄마가 되지 못하고 저에게는 인생에 가장 고마우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시어머니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6년 전에 92세로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와 저는 42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우리 두 아이들, 아들과 딸을 키워주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제가 현대판 정경부인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 시어머니께서 너무 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예의나 범절 잘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친구 같은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한 것이 정말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엄마, 친구 같은 엄마, 정말 예쁜 엄마 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과연 나는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볼펜을 보면 이것이 내 것이다 할 때 이거 우리가 보통 소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볼펜이 이 테이블에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럼 테이블 자체 위에 이 볼펜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소유예요. 우리 자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존재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차이가 될까? 내 자녀는 내가 비록 낳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단 하나뿐인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아이의 생각, 그 아이가 되고자 하고 싶은 거, 그렇다고 무조건 그 아이가 하는 게임하라고 하루 종일 내버려 둔다?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먼저 나는 자녀를 소유로 보느냐 존재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 대한 그 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그 아이는 이 지구상에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유하고 존재로 나눠졌을 때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 똑같은 것 같겠지만 소유가 되면은 내 마음대로 내 머릿속에 프로그램 짠 대로 아이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존재로 본다면
모든 것을 아이에게 초점을 먼저 맞추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맞춰가야죠. 물어봅니다. 자, 1학년이 받아쓰기 많이 하는데 요즘은 안 한다고 소식이 들려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받아쓰기 점수가 있긴 있죠. 근데 왜 받아쓰기 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맞춤법을 잘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저도 틀려요. 1, 2학년 때 아니면 우리가 맞춤법에 대해서 띄어쓰기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쓰기 시험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틀리는 것이 있어야 맞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어머니들은 그 깊은 뜻은 모르고 그저 10점, 20점 맞는 거에 대해서만, 그 결과에 대해서만 가지고 아이한테 하는데, 자, 아이가 오늘 받아쓰기 30점을 맞았어요. 그럼 그 아이가 진짜 다 틀려서 맞아 3점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받침 하나가 틀렸어요. 그 긴 문장에서. 그런데 틀리게 합니다. 왜? 틀렸으니까. 그러나 그 아이는 다음에는 분명히 정확하게 쓸 겁니다. 자, 3점 맞아온 아이한테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네 짝은 몇 점이냐? 하고 물어봐요.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비교를 합니다. 자녀는 절대로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떤 학부모님은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알면 뭐합니까? 실천을 하셔야지. 아이들이 가장 속상하고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비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30점을 맞았으면 내 자녀가 더 속상할까요? 엄마가 속상합니까? 아유, 엄마가 속상하죠? 천만의 말씀. 우리 자녀 본인이 더 속상해요. 그러면 걔는 받아쓰기 시험을 갖고 들어올 때, 현관문 들어올 때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무거웠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보자마자 너 오늘 받아쓰기 시험 몇 점이냐고 닫고 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럴 때 엄마가 오늘 받아쓰기 시험 봤지? 엄마. 그래, 몇 점이야? 30점? 아우, 그래, 3개나 맞았어? 자, 3개밖에 못 맞은 거하고 3개나 맞았어 하는 엄마하고 어떤 엄마가 자녀를 존중하는 편이었을까요? 아, 3개나 맞았구나, 우리 애야. 엄마. 근데 사실 틀린 게 좀 억울하다? 스스로 말을 꺼냅니다. 이거는 요거 틀렸어. 니은 받침 하나 빠져서 하면서 쭉 설명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아이는 그거 틀릴까요? 안 틀립니다. 그런데 그냥 30점이라는 데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고 자녀에게 몰아세우면 그 아이는 더 못하게 돼요. 바로 이거 뭡니까? 소유예요.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았으면 좋겠다. 왜? 내 새끼니까. 그럼 자식이 100점 맞은 자식만 그 기쁨, 자부심, 자랑. 아니, 자녀가 자랑거리입니까?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몇 점 맞았니? 걔 공부 잘하는 걔 있잖아. 걔는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참, 그런 부모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당신은 학교 다니실 때 그렇게 맨날 100점만 맞고 1등 했나요? 아마 솔직히 1등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자녀한테 하죠. 소유로 봐주세요. 절대로 소유로 보시면 안 됩니다. 존재로 봐주세요. 소유로 보시면 바로 친구 같은 결과가 나오고, 존재로 보게 되면 아이는 항상 행복합니다. 왜?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지구상에서 너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이야.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특이한 특별한 재능이 있을 것이야. 제가 3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해보면서 다 정말 아주 뚜렷하게 한 가지를 꼽는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은 있습니다. 근데 그 재능을 발견해서 또 얼마나 빨리 발견했냐, 또는 그 재능을 발견만 해가지고 그냥 죽여놨는 거, 그것이 아니고 그거를
정말 갈고 닦아가지고 하나의 빛이 날 수 있는 보석을 만드느냐에 따라 다 자녀가 틀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존재로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TV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자꾸 반문하셔야 돼요. 아이는 자랍니다. 자라면서 변해요. 변하지 않으면 그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년에 따라서 계속 아이를 관찰하시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 같은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색깔을 통해서 아이의 성격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요새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별별 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한 검사에 또 너무 매달리시면 안 돼. 왜? 그거는 하나의 표범이니까. 그래도 그런 색깔 또는 좋아하는 음식 또 좋아하는 정말 그림 여러 가지 등등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는 싫어하는지 과목 내 자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친구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아이가 누구인가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러나 금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 몇 평에 살고 있니? 절대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그의 아버지 어디 다니시니?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정말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왜 왕따가 되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다 만든 거예요. 부모님들이 만드셨다고요. 왜 비교를 하십니까? 그리고 임대 아파트 산다고 왜 놀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놀이터에 같이 못 놀게 합니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만에 하나라도 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면 정말 사과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절대 우리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같은 반 친구들, 동네 친구들을 서로 친하게 지내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혼자서 끝까지 혼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내 아이의 친구는 어떤 아이인가 살필 때 그 아이의 심성을 보는 것이지 그 아이의 주변, 그 아이가 속해 있는 환경, 가정환경, 경제적 환경 절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 아이는 무슨 책을 예를 들면 좋아한다든가 음식을 좋아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걸로 자녀와 대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내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또 자녀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요즘에 혹시 게임이라든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또 좀 이렇게 빠져 있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하고는 충분히 얘기를 하십시오. 아이도 알고 있어요. 너무 그런 게임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는 아이 스스로 답을 알고 있어요.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마시고 아이하고 상의해서 짜세요. 자꾸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을 길러주셔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서도 중2병이란 거 아시죠? 그 중2병이 없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대화도 안 했는데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돼서 애가 반항을 할 때 얘기를 한다? 그건 아닙니다. 특히 아버지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자꾸 물어보세요. 오늘 재미난 일 있었니? 좋았던 일 있었니? 즐거운 일 있었니? 근데 저는요 감사 편지라는 게 있어요. 감사 일기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그런 거 써보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네가
아침부터 이렇게 깨어나서 잠들 때까지 예를 들면 네가 감사할 일이 혹시 있었니? 그러면 친구가 뭐 도와줬어. 또는 엄마가 맛있는 거 밥 해줬어. 사실 그것도 감사할 일이거든요. 또는 내가 남에게 했던 좋은 일, 그것도 하루 한 가지씩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길가에 떨어진 종이를 주었다든가, 또는 뭐 마스크가 없는 친구에게 마스크를 또 혹시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여분이 있어서 또 빌려줬다든가, 뭐 할 게 참 많죠. 엄마 심부름도 잘했고. 예를 들면 이런 감사일기라든가 선행일기, 좋은 일 하기, 이런 것 등등도 우리 한번 이런 기회에 우리 자녀에게 한번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감사 편지가 먼저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뭐 많이는 안 쓰더라도 한두 줄 쓰면 그걸 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자꾸 이렇게 대화거리를 만드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중2병 안 걸려요. 중2 자녀들 부모님들 만나니까 정말 가슴이 부쳐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당신 스스로 맞는 것일지도 몰라요. 대화를 많이 했던 학부모들은 절대로 자녀 중2병 안 알아요. 근데 자녀하고 대화를 안 하시다가 갑자기 아이가 반항하거나 뭐 하면 큰 무슨 사태나 난 것처럼 막 너무 또 호들갑 떠치는 부모도 계셔. 그러지 마세요. 자녀 앞에서는 절대로 부모님이 먼저 너무 겁을 내시거나 또 너무 크게 확대하지 마세요. 침착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는 노란색을 좋아한대요. 몰랐어요. 우리 아이는 과일 주스 이런 걸 좋아하네. 우리 아이는 뭐 이런 걸 좋아하네. 책 읽은 것 중에서 뭐 가장 뭐 기억이 남는다든가, 또 읽고 싶은 책이라든가, 또 가고 싶은 곳이 어디라든가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 알기, 또 자녀의 교육 관계도 정말 경제적인 그런 거는 절대, 제 방송을 듣는 이 순간부터는 그런 엄마들이 대한민국에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와 진실적으로 그런 좋은, 정말 인성 있는 그런 아이와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왕따가 없고, 요새는 직장에서까지 왕따가 생긴다니 얼마나 슬픈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이 없는, 서로 손잡고 같이 우리라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편해야 내 자녀가 행복합니다. 엄마부터 내 자녀를 소유로 생각하시지 말고 존재로 생각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선물로 온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귀하게 키워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코로나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힘냅시다. 교육 전문 TV 다음 이 시간 또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